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주주님들이 들으시면 분노하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원전 관련 수사가 가장 핫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한국전력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많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최근 뉴스에 도배가 될 정도로 원전 이슈는 핫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한국전력의 기업 가치가 정부의 입김에 의해 조작되고 폄하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통받는 한국전력 개미분들이 많이 분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탈원전 관련 논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을 맞이하는 한국전력 투자 전략입니다. 우선 원전 수사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탈원전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 시절 2012년까지였던 월성 1호기 원전에 7천억을 투입하며 2022년까지 수명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나 2018년 문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가 갑작스럽게 조기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찝찝한 부분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후 6월 15일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사회 소집하여 월성 1호기를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감사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의심스럽게 감사 전날, 그것도 일요일, 산업부 공무원이 출근하여 444건의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고 지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외부 압력이 너무 심하다며 원전 문제를 검찰 수사로 넘겼는데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었다면 바로 수사 진행 명령을 줬어야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해제 명령을 하면서 수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직 2개월 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은 재빠르게 원전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탈원전 이력을 알아보았고 이제 원전 수사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4월 2일에 청와대에서 원전 중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대화 내용은 각색한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8년 4월 3일 산업부에서 하루 만에 원전을 정지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2018년 6월 11일에 월성 1호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는데 4월 달에 이미 정지 결정을 내고 경제성 평가를 2달 뒤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에 맞춰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간 알려진 내용으로 이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USB를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넘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하면서 공무원이 자백을 하든 검찰에서 밝히든 어떻게든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원전 수사하면서 조금씩 밝혀진 내용인데 원전 관련 문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조작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한국전력으로 고통받던 5년이라는 세월이 정부의 조작에 의한 기업가치 훼손이 확실해진다면 주주분들은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또한 공문서를 삭제한 직원이 산업부 과장에서 국장으로 그리고 연달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승진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특진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모로 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북한 원전, 탈원전, 원전 수사 내용입니다. 최대한 뉴스를 기반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틀린 사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한국전력이 받은 피해에 분노하는 개미, 주주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하면서 PC를 복구하고 파일들을 복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전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가 발견이 됩니다. 모두 작성 날짜가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2차 정상회담의 비핵화 또는 모종의 딜을 위한 준비한 자료로 보입니다. 오요이스, 북원추 등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보안에도 신경 쓸 정도로 사회적 파장에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탈원전 반대운동 단체의 동향 파악 문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경찰과 서울시에만 제출한 자료인데 산업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서울시, 산업부가 모두 한통속이었고 검찰이 이 사건을 파헤치니 검찰총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한국전력의 투자 전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했던 23,000원도 깨버리며 무섭게 내려갔다가 최근 살짝 회복한 한국전력입니다. 세계 증시 조정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문제라기보다 다같이 빠져버려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121선 지지선과 연료비 연동제 이전 매집 라인이 지지선인데 이것마저 깨버리면 솔직히 그저 기도매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전력은 무겁지만 추세를 전환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61선 지지라인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는 개미만 매수세로 있고 외인 기관, 연기금 등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을 넘어서 과매도라고 생각됩니다. 기관은 개인들의 환매가 줄을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빼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의 경우 한국 비중을 10%까지 축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도세도 한 달 연속이면 매수가 들어와 줄 법합니다. 평생 팔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전력 주주로서 바라보는 원전 관련 이슈입니다. 원전의 경제적 가치를 조작하면서 탈원전의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전력은 대비가 안 된 에너지 수급 정책까지 더해져 엄청난 적자를 경험하며 5년 내리 주식이 내리막을 달렸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소송도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원전 수사 결과가 진짜 조작이고 문제가 많다면 결론이 지어지면 재주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탈원전을 강화하려고 하는 현 정부는 원전 수사 때문에 탈원전 강도를 더 높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료비가 높을 때 원전 가동률을 높여 영업이익 극대화를 한다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투자 전략입니다. 2021년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대선입니다. 한국전력은 대선 테마주처럼 엮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경우가 원전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정당이든 원전으로 장난을 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23,000원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바닥이 어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계 증시 조정과 연료비 연동제 발표가 끝나면서 호재 재료가 사라지고 현재는 호재도 악재도 없는 조용한 주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초 23,000원 위로 넘어서면서 조금의 약 반등을 보여주며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23,000원 언더 22,000원대나 2만원에서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서 마련해둔 현금으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 딱 맞을 것 같은 명언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저의 채널 방향성과 맞게 현재 모두가 두려워하는 증시의 하락장에 줄곧 내려박기만 한 한국전력, 두려움을 절제하고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며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언젠가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